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좀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사가 나왔죠. 그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진짜 이제 시작할 거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고, 원 달러도 지금 1180원이 넘었죠. 최근에 달러도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원 달러가 1190원까지 갔다가 1170원대로 다시 빠지면서 지금 다시 1181원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좀 안전 자산이 좀 상승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채로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채라는 거는 이제 저기 채권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연 한 뭐 적게는 1%대에서 2%대 이렇게 좀 주고는 있는데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위험하진 않죠. 저기다 돈을 맡기게 되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채권에 대한 돈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요 어떤 또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상승폭이 약간 나왔을 때는 중국발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저 코인 폐쇄한다고 하니까 각 거래소에서 중국인 다 없애겠다. 이번 연도 말까지 없애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이슈 가지고 시장이 뭐 오른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공식화가 되면서 금리와 달러가 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채 금리 연수가 뭐 10년짜리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자율이 굉장히 이제 낮은데 그만큼 이제 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채권 이런 시장에도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거 살 것도 아니고 저거 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내 돈에 대한 이자는 받고 싶고 안전으로 묶을 수 있는 데가 은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채권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요즘에 몰리고 있는데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에 대한 시장을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봐야 돼요. 코인 시장에 대한 방향을 뭐 이제 항상 보는 거지만 하루에 한 번씩 늘 보는 거지만 최근에 오히려 흐름이 좋아졌을 때는 또 하락에 대한 우려로 접근을 하고 못 갈 때는 또 어떤 저점 이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투자라는 게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수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장 체크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9월 7일 하락, 20일 하락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시가 안 됐는데 4시간 봉에서 보면은 이런 패턴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빠졌다 가고 또 쭉 빠졌다 가고 이런 패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많이 생길수록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은 더 좋지 않은 흐름이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로 보니까 지금 5,200만 원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동안에 몸통으로 깼던 적은 21일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들어 올려 버렸죠. 자, 요런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일정한 선이 무너지면 거기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단기간 안에. 근데 저 때는 굉장히 이제 잘 발생이 됐고 이번에 혹시 오늘에 5,200만 원 밑에서 끝난다. 자, 지금 5,190만 원에서만 끝난다 그래도 시장 방향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시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이렇게 시퍼렇게 큰 음봉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예, 이런 음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5,200만 원 위에서 끝날 수 있지만 5,200만 원 위에서 끝난다 그래도 문제고 5,200만 원 이탈이 돼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200만 원 회복되면 왜 문제냐? 여기 회복된다 그래도 반등 자체가 약해요. 5,300까지도 못 갈 거예요. 많이 가봐야 5,200, 한 2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후로 반등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약하게 나오면서 양봉을 크게 줬던 자리가 있죠. 그거 지금 도로 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26일 날 강한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시장을 밀어 올려줬더라면 조금은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래가 급감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주봉에서도 또 봤을 때 이평선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종가로 꺾이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5200에 대한 붕괴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시장의 흐름은 안 좋을 거다. 자, 근데 일봉에서 보니까 5200만원 깼다가 다시 회복되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차트에는 이상하게도 자기가 찍었던 자리까지는 가줍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탈되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이탈되게 되면 한 번 빠졌고 이번에 두 번 빠지는 거잖아요. 차트에서는 한두 번 터치해주냐 세네 번 터치해주냐에 따라서 그 강도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 하락에 대한 지지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단기 박스권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단기 박스권도 그려볼 수는 있지만 하락에 대한 폭이 더 많습니다. 이때부터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상단 친 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밖에 없죠. 하단 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디테일하게 분봉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올라갔던 방향, 상승 쪽으로 치려는 방향보다 밑에서 다졌던 자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위험 구간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밑으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에 봤을 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흐름은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기로 가가지고 좀 봤는데 이제 9월 말부터 뭐 불장이 또 시작된다는 내용을 하길래 대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모르는 뭘 알고 있나? 뭔가를 가지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불장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나도 불장은 예고를 해요. 근데 어떤 불장을 예고하냐면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제 막 크게 급격하게 빠졌을 때, 그쵸? 얘가 급격하게 여기 쫙 빠져가지고 요 정도 왔을 때 이때부터 불장 다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불장은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오히려 불장이 온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소식, 공식적인 뉴스에 따른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쏟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지금 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3천만 원 밑으로 깨질 수도 있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안에는 다 좋은 얘기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또 그렇게 또 불안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거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6% 빠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얘도 똑같죠. 크게 차이는 없지만 300 장중에 얼마까지 갔죠? 90만원 못 갔네요. 383만원. 그래도 잘 올라가줬는데 저기 흐름만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힘을 좀 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과거의 요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도 또한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추세를 지금 상단까지 못 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단 추세는 오고 있는데 상단 추세가 못 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밑으로 지지선 깨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과거의 차트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코인, 일반 코인 할 것 없이 다 좀 불안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되는 폭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올라오는 코인 뭐 5개 정도 되는데 상승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은 지금 무수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해야 된다. 자,
9시가 됐네요. 비트코인 지금 종가가 중요한데 5,200만 원이 깨져서 끝났습니다. 5,200만 원이 깨졌고, 자, 그럼 두 번째 깨졌어요. 두 번째. 이때 한번 깨지고 오늘 이제 깨졌으니까 팩트입니다. 5,20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지선,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포지션이죠. 그래서 거기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4,800만 원까지 좀 열어놔야 되고요. 좀 많게는 4,500만 원까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지금 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하락 초입이에요. 하락 초입. 이제 첫 단추 자리죠. 이게 첫 단추 자리인데 한번 잘못 이제 매듭을 지어버리면 다 흐트러지는 지금 그런 좀 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가능하면은 좀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JP모건에서 비트코인 10배 올라도 안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 결과를 따지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이 시장에 대한 불안함. 예. 그죠? 그 대형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또 기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상승되는 것도 일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장중에 5,200만 원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하게 종가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자, 4시간 봉에서도 240분 봉에서도 지금 종가가 많이 좀 깨졌죠. 마이너스 1.56% 밀리면서 깨졌고 어쨌든 흐름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탈이 됐습니다. 지지선 깨졌고 추세 깨졌고 흐름 깨졌고 이평선 붕괴됐고 전반적으로 다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봉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5천만 원에 대한 자리 요 자리 있거든요. 요 자리도 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5,200이 깨졌기 때문에 저 5천에서 한 5,50만 원 정도 저 자리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락. 그러면 그 하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찔끔찔끔 떨어지는 하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락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장은 11월 이후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자꾸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뭐 영상이나 글들 보고 그러면 자꾸 불장 온다고 하는데 불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하락되고 나서 나오겠지 지금부터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대응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저는 200만 원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데 여기도 이제 많이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식시장에 비해서 코인 시장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 온다고 했을 때는 불장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원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됐을 때의 기회, 요 기회를 난 기회로 보고 있는데 요 기회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실지 준비하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꺾이지도 않았어요. 한번 여기서 밀렸고 여기 꼭대기에서 한번 밀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밀리게 되면 똑같은 하락폭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있고 대책이 있고 대응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잘못된 거고 또한 몰빵하신 분들은 나 몰빵해서 돈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죠. 나 이미 돈 다 썼으니까 돈 없어.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와서는 대처가 안 되면 물렸다. 장투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늘 이제 내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얘기를 안 하셔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에 대한 그 경기 상황에 대한 그 정책을 또 설명할 거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나올지 28일인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될지 내일 새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기사가 또 하나 발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요.
어,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슈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재 조건은 알고 있어야 돼요. 좋은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괜찮으니까. 근데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썼던 것도, 자, 이제 곧 시장 뜬다고 하니까 돈 쏠림 형세가 달러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고 채권으로 가고 있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기 달러가 원 달러가 1200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1200원 달러가 1200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비슷합니다. 주식시장, 코인시장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이 돼요. 보통 환율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환율이 빠져야 가고, 걔가 빠지면 얘 가고, 이 역방향의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1200원에 대한 돌파 시점이 될 수 있으면 늦게 나와야 된다. 만약에 테이퍼링 시작과 동시에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 엄청나게 하락될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특히나 테마성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6% 빠지면 다 빠지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아직 정확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각 코인별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빠지면 전체적으로 빠지더라고 해도 10%는 살아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근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빠져요. 비트코인 10% 빠지면 나머지 코인들 난리 나죠. 3, 40% 빠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려가고 있고, 투자도 돈이 좁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줄을 줄이겠다. 돈 푸는 거를 줄여가겠다. 내가 걔네 나라에서 돈을 이제 막 뿌렸던 거를 회수해 가겠다. 결국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용도 좋지만 항상 이제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붕괴 자리 시점을 좀 포인트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좋았지만 최근에 하락 시점이 되면서 이게 지금 추세로 일봉상 봐도 추세까지 아직 돌파 시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지지선 회복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제 2단계가 넘어가야 되는 포지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요.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어, 항상 건강하시고 아무 일 없이 다시 또 잘 복귀해서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